자,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 그 제조업을 위한 창업 정부 지원 제도 또는 사업자를 위한 제조업체 정부 지원 제도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정부 지원 제도들을 여러분들께서 특히 우리 재학생들께서 제대로만 파악을 다 하고 있다면 뭐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정부 지원 제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학문이기도 해요. 정부 지원 제도는. 이걸 제대로 근데 인식을 하고 어떤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향, 정책 방향 이런 것들까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그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저번 첫째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정부 지원 제도 중에서 창업 넷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은 이어서 이거 좀 삐뚤어졌네. 지금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다른 정부 지원 사업 유명한 홈페이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홈페이지는요, SM테크라고 해서, SM테크라고 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이에요.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 여기 나오네요. 종합관리 시스템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제조업을 하려면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게 바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 시스템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술개발비를 지원하는 모든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사업은 다 여기 모여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또 무슨 배너가 뜨네요. 별게 다 있네. 자, 중소기업은 당연히 이거는 중소기업들만, 대기업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 중소기업만 들어가서 지원할 수 있는 건데요. 주로 무슨 사업이라고요? 이거는 여기는 싹 다 시제품 개발 사업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시제품 개발 사업. 그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냐면 일단은 중소기업 기술 개발도 아주 예비 창업자부터 시작해서 1년에서 3년 그리고 3년에서 7년 그 업력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달라지고요. 지원하는 사업이 달라지고 또 더 들어가면 어떤 업종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I를 개발한다든가 또는 드론을 개발한다든가 이거 완전 다른 분야잖아요. 이렇게 분야별로도 따로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따로 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수요조사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개발하려는 이런 제품도 나중에는 지원을 좀 해주세요라고 한 1년 전부터 수요조사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일한 어떤 그 제품을 개발하겠다. 유사한 제품, 유사한 분야의 제품을 개발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업이 하나 또 나오게 되죠. 그런 게 있고요. 자, 한번 여기 들어가 보면 어디들 이거 이제 이게 과제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신제품 개발 과제. 그래서 개발 과제를 잘 수행하고 결과를 잘 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원 사업을 내도 가점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죠, 진짜.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대부분은 연구비의 항목으로 기술 개발이니까 연구비의 항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디 지원 사업을 보는 데가 있을 텐데 잠깐만요.
예, 여기 있네요. R&D 사업 공고, 그리고 기술 로드맵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게 요즘 나오는 기술 로드맵이에요. 한번 보세요. 음, 기술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 그 소리예요. 기술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이런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시제품을 개발하겠다. 무조건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연구 과제로. 예, 그게 이제 기술 로드맵이고, 그 다음 뒤로 돌아가서 그런 사업이다 라는 거고요. 한번 여기 들어가서 어떤 공고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사업 속에 따로 있네요. 자, 이런 사업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사업, 제조 데이터 어쩌고저쩌고. 자, 여기에 있는 나오는 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이 중에서 특히 알아둬야 되는 사업들 어떤 사업이다? 주요 지원 사업 중 제가 골라드리면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거의 매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시장 검증 단계별 R&D 지원과 그러니까 시장 조사죠. R&D와 그리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그리고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최근 연도 매출 20억 원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1년에서 3년 이내의 기업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매출이 기준이에요. 예. 이건 대상이 뭐예요? 매출 20억 이상. 예. 이런 기업들이 기술을 또 다른 신제품을 내겠다 하면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가점이 되는 건 수출 지향형, 이건 뭐예요? 만들어서 외국에다 갖다 팔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이런 기업 또는 시장 확대형은 뭐예요? 디지털이라든가 그린, 빅3 분야의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 이런 쪽에 있는 사업이면 가점을 주겠다. 시장 대응형, 중소기업 유망 품목을 방문해서 혁신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강소기업 또는 소부장 전략은 뭐예요? 소재, 부품, 장비를 소부장이라 그러는구나. 소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장비 분야의 혁신 역량을 보유한 그리고 소재라든가 부품, 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원 대상이 명분이 있어야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술 개발은 명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 명분이 뭐냐면요. 요것도 적어드려야지. 모든 걸 다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주방 세제를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친환경으로 만들겠다?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기술 개발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일반 조건이라고 할까요? 일반 조건은 일단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환경, 일자리 또 뭐가 있을까요?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 수입 대체 효과 이런 것들 이 명분이에요 다 이게 아시겠죠? 환경을 보호한다든가 아니면 환경을 위해서 만든다든가 또 이거는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협동조합의 어떤 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하다라든가 또는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이 되거나 수입 대체 효과 그래서 지금까지 수입만 해왔는데 이거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또는 수입 대체 효과 또는 수출 지향
한다. 이런 것들. 이런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 개발을 할 때 아니면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지원을 받겠다고 정부에다가 요청을 할 때는 이런 명분들이 있어야 돼요. 명분들이. 그래서 보면 지원 내용도 보면 무섭습니다. 네. 수출 지향형은 최대 4년이고 20억을 지원해요. 아시겠죠? 시장 확대형은 2년 정도고 6억을 지원해요. 시장 대응형은 최대 2년이고 5억을 지원하는데 요 두 개는 어때요? 두 개는 시장을 확대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아, 이 시장은 키워야 되겠다라고 나라에서 정해요. 그러니까 이런 품목, 이런 종목들은 좀 키워야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품목을 지정합니다. 품목을 지정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도 보면 이런 아이템만 지원하겠다 그 소리예요. 시장 확대형은. 그 시장 대응형은 뭐예요? 예. 중소기업 유망 품목을 발굴하여 일부 과제는 기술혁신센터 추천 방식으로 그 뭐예요? 이 서울이라든가 경기, 대구, 경북, 부산, 광주, 전남, 대전, 세종에 기술혁신센터가 있다고요. 기술혁신센터. 아까 보셨죠? 눈여겨보신 분들은 창업넷에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술혁신센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뭐래요? 여기서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 매니저들을 친하게 지내야 돼. 사업을 많이 하실 분들은, 제조업은. 그래서 그 매니저들이 거꾸로 이번에 우리 지역에선 이 사업체를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추천을 하면 그 추천을 한 업종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야. 잘못하면.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이런 쪽도, 그러니까 기술혁신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창조혁신센터, 이쪽도,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쵸? 뭐, 아시겠지만 저희 그 교수님 한 분도 그쪽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계시다가 나오셨는데, 지금 이쪽 학교로 오셨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소기업 뭐 이런 것도 다 여기 보면 강소기업은 또 자유응모네요. 자유공모고 또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인데 이쪽은 품목을 지정하는 것도 있고 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예, 기술혁신 개발 사업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지정 업종을, 종목을 지정하기도 하지만 자유응모도 가능하다. 자유응모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성장이에요. 이게 성장이 기술혁신보다 조금 더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두 번째가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이건 뭐예요? 뺄게요. 이거는 창업 몇 년 이내? 창업 7년 이내. 이내가 대상이고 똑같습니다. 기술 개발인데 기술 개발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내려보면 디딤돌이 있고요. 디딤돌은 뭐예요? 이 R&D 개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 그걸 디딤돌이라 그래요. 디딤돌. 디딤돌이 있고 그러니까 디딤돌이 뭐 추춧돌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그 밑바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R&D 첫수에 또는 재창업 또는 소셜 벤처 사회운동 자유응모예요. 예, 자유응모입니다. 그래서 디딤돌 사업도 처음에 얼마? 1억 이상 줘요. 1억 이상. 기술 개발만 하는데. 그 다음에 전략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을 합니다. 전략형은 똑같아요. 이런 쪽. 블록체인이라든가 컴퓨터 비전, 뭐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 디지털 헬스, 또 모바일 엣지
이런 쪽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부분들 예, 지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팁스, 전략형이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팁스는 엑셀러레이터 등 팁스 운영사가 발굴한 창업팀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 알아두셔야 돼요. 팁스 사업. 팁스 사업. 팁스 사업은 뭐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올 거야. 예, 이게 팁스 사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팁스 홈페이지는 따로 있어요. 팁스 홈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팁스. 네, 요겁니다. 팁스. 조인트 픽스 or.kr이네요. 자, 요 사업인데요. 몇 번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창업팀에 팁스라는 게 뭐냐면, 엑셀러레이터 얘기예요. 엑셀러레이터가 뭔지는 아시죠?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초기 창업자라든가 예비 창업자들한테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는 투자사예요. 투자사. 아시겠죠? 이 투자사가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1억 이내에 아주 작은 비용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운영을 할 때 뭘 지원해요? 그렇습니다. R&D 자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R&D 자금. R&D 자금. R&D 자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팁스라는 투자 회사들한테 투자를 예를 들면 뭐 5천을 받았다. 그러면 5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5배를. 누가? 나라에서. 예. 사업 자금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투자를 받기가 되게 수월해요. 그쵸? 창업팀이. 왜? 창업팀이 그냥 이런 자본금도 적은데, 처음엔 자본금이 적잖아요. 이 적은데, 이런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잘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회사를 그냥 이 투자사한테 넘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나라에서 투자받은 금액에, 투자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똘똘하긴 똘똘하다라는 거 아니야. 그 아이템이.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에 정부에서 뭐를, R&D 자금을 얼마? 5억 원 이내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을 하면 그 기술개발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팁스 사업은 10억 이내에 매출을 올리는 회사여야 돼요. 왜? 그 자금을 받아서 이 회사의 매출이 10억이 넘어가면 그때 기술개발 성공을 했다고 보고 기술료를 대신에 상환을 해줘야 되는데 몇 프로? R&D 출연금의 10%.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 5천만 원만 주면 끝이에요. 이 정부의 이 기업은. 너무 좋은 제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연계를 시켜주는 사업까지 주로 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요게 바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종합관리 시스템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이제 나머지는 한번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나씩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조업 관련돼서 일단 첫 번째 실전 창업 교육. 그러니까 이건 무료입니다. 무료고 주로 아이디어 정도 있는 예비 창업자들 대상으로 예, 교육을 계속 창진원에서 하는데요. 이 교육 같은 경우에 제조업체들은 웬만하면 참여하면 좋아요. 왜? 여기서 이런 모든 지원 사업들의 맥락이라든가 방향 또 거꾸로 여기 교육생들한테 이런 매니저들이 창진원 매니저들이 여러분들을 지원 사업을 추천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어떤 정보들을 많이 요즘엔 정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예, 내가 창업을 안 하더라도 이런 데 가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마찬가지예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지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자, 고양시, 뭐 의정부시, 지금 저는 이제 이쪽 일산 쪽에 여기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뭐부터 나와요? 예, 있는 곳 위주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춘천 뭐 쭉쭉 있네요. 예, 이런 데를 이런 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일단 사무실부터 하나씩 내주겠죠. 그쵸? 예, 사무실부터 하나씩 내주고 그 사무실에서 내가 사업을 준비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예, 거기 계속 예, 어떤 성과를 내게 되면 입주를 할 수 있고 이쪽에 교육도 해주고 또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걸 다 해주는 그런 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장년 기술창업지원센터는 이것도 적어놔야 되겠다. 1인 창조, 이건 여기가 아니에요. 저 위에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또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 이거는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또는 기술창업,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면 기술창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데가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의 다 무료고요. 거의 다 무료고 교육도 무료로 해주고 사무실도 무료로 줘요. 그래서 하여튼 40세 이상 만약에 창업을 한다 외롭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건 뭐냐면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목업을 만들고 그쵸? 틀을 짜고 그 다음에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지역별로 있는데요. 이런 곳에 가면 거꾸로 내가 생각하는 시제품을 3D 디자인을 해주고 그리고 또 3D 프린터로 뭐 목업이라든가 시제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장소.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 만드는 공간 그런 뜻이겠죠? 예, 그런 만드는 공간을 지금 또 예,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설명드렸죠. 초기 창업 패키지. 예, 초기 창업 패키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예비 창업 패키지도 설명을 드렸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예비 창업자예요. 창업자가 대상이 아닙니다. 자, 제도전 성공 패키지 요건 설명 안 드렸는데 요거는 뭐냐면 제도전 성공 패키지 한마디로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체들이라든가 생계형 창업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어떤 준비되지 않은 창업 때문에 예, 실패를 하고 문을 닫았는데 예, 문을 닫으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생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되게 또 외롭고 또 힘드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도전이 결국은 뭐예요? 재기를 위해서 창업을 하는 거겠죠. 이런 창업을 할 때, 예, 실패 원인이라든가, 왜 잘못했는지,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면 다시 실패를 안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 모델이 구체화되면 그 구체화된 사업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뭐를? 예, 돈을 지원하는 게 바로 제도전 성공 패키지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 게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도전 성공 패키지는 그래서 재창업 교육 이걸 이제 저희가 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 제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요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스칸디아모스 또는 아마존 또는 어필리에이트 이런 어떤 사업 아이템이 괜찮으니까 한번 생계형 창업, 자영업 창업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이런 창업에 도전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창업 교육을 시키는 게 바로 재창업 교육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재창업 교육이 끝나면 그 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면 재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재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예, 보면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그게. 예. 희망 리턴 홈페이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여기는 원스톱 폐업 지원, 재창업 교육, 또 취업 교육도 합니다. 왜? 재창업 난 하기 싫어. 이제 싫어. 난 창업은 싫어. 그러니까 회사로 다시 들어갈래. 그럼 취업 교육을 받아야죠. 그쵸? 전직 장려 수당, 이거는 이제 그 창업이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주면 나라에서 많지는 않지만 한 달에 뭐 한 50만 원씩 예, 지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1인 보용보험료 지원, 전직 특화교육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예. 그래서 이런 재도전 성공 패키지가 있고요. 이 포스트 팁스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 이 팁스 사업은 다 똑같아요. 뭐예요? 포스트 팁스는 예, 보시면 팁스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우수 졸업. 예.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걸 위에다 올려야 되겠다. 이 사업이라는 거는 1억 내외를 지원받고 투자사로부터 그죠? 그러면 그 투자사로부터 지원받은 투자비의 몇 배? 5배를 R&D 자금으로 쓰라고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랬을 때 몇 억 이상이 성공이라고요?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면 성공이라 그래서 이럴 때는 기술료를 상환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 5억을 지원받았으면 5천만 원만 상환해주면 상환 끝. 이렇게 한번 성공을 하신 기업들, 상환을 한 기업들은 포스트 팁스로 넘어가요. 포스트 팁스. 이건 뭐냐면 4억 정도를 더 줍니다.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밑에 내려보면 예, 이렇게 추가 연계 지원으로 해서 1억, 2억, 1억 해서 4억을 더 지원합니다. 마케팅비 1억, 또 창업자금 연계 지원 1억, 엔젤 매칭 펀딩 2억 해가지고 총 4억을 지원해요. 4억을.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총 지원하는 게 만약에 엔젤 투자가 1억만 지원했다 그러면 9억을 받는 거예요. 9억을.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포스트 팁스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전화가 와서. 예, 잠깐만요. 아시겠죠? 포스트 팁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요거는 뭐냐면, 투자사들을, 어떻게 보면, 투자사가 아니구나. 이거는 해외 수출. 예,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한 엑셀러레이팅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비 창업자부터 시작해서 7년 이내의 기업한테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이라는 표현, 지원 사업이라는 표현을 빌려서 뭐를, 예, 창업 기업한테 해외에 진출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프리팁스라 그래서요, 팁스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신청 대상은 대표자를 포함해서 상시 종업원 수가 2인 이상, 그러니까 2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로부터 총 1천만 원 이상만 투자 유치를 받으면 똑같이 돌아가요. 어떻게? 1천만 원 이상 투자를 받으면 5배니까 5천만 원을 지원받고, 그쵸? 그리고 나중에 4천만 원을 포스트 팁스로 또 지원을 받습니다. 네. 요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1천만 원 받아서 5천만 원 받아서 6천만 원이 됐잖아요. 그걸로 기술 개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팁스로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디다 적어야 되나? 예, 요거 이전에 팁스 사업은 프리팁스가 있고요. 그 다음 팁스 사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포스트 팁스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1천에서 1천만원 받으면 어떻게 돼요? 1천이면 플러스 5천이 되고, 요거는 1억을 받으면 플러스 5억이 되고, 그 다음에 포스트 팁스는 4억이 되고, 이래서 제대로 이 팁스 사업 그 스케일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6억 6천, 10억 6천의 자금을 투자받거나 아니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플로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렇게 돼야지만 이제 중견기업으로 우뚝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이제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즘에 새로 나온 건데 예, 여기 있습니다. 아기 유니콘이라 유니콘이 뭔지 아시죠? 유니콘 기업. 유니콘 기업. 유니콘 기업은 바로 매출 1조 이상을 달성하는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 그래요. 유니콘 기업. 이런 유니콘 기업으로 가기 위한 지원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면 뭐 대상이 1천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유니콘 기업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 제조업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설명 안 드린 부분들이나 궁금한 내용들은 대면 수업 때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